자, x가 두 자리 자연수일 때, 그럼 두 자리 자연수면 범위가 어디 있죠? 10 이상, 100 미만. 네, 그렇게 되겠네요. 루트 x와 루트 2x가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이 경우는 무리수가 되는 걸 찾는 게 편할까요? 유리수 되는 걸 찾는 게 편할까요? 유리수 되는 게 찾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제곱이 와야 되고, 저 숫자 안에 제곱수를 찾는 게 제곱수 아닌가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적겠죠, 개수가. 그만큼 계산이 좀 편해진다는 뜻이니까. 그럼 제곱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 루트 x 뭐 한 거죠? 여기다 루트 씌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루트를 씌웁시다. 얘도 루트를 씌워야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놨으니까요. 다 루트를 씌운다면. 여기가 지금 우리는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고 유리수를 찾는 겁니다. 이 루트 x가 유리수가 되려면 x가 될 수 있는 종류는 누구예요? 뭐부터 시작일까요? 16부터. 10보다 큰 제곱수를 찾아야 되니까. 4의 제곱인 16, 5의 제곱인 25,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번엔 루트 2x. 그럼 루트를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x의 2배를 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럼 x의 2배를 하면 20, 200. 여기다 2배 한 겁니다. 2배. 여기다 루트 씌워놨네요. 루트. 어차피 원래 수의 대소 비교랑 루트를 씌웠을 때 대소 비교 자체는 부등호 방향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이 안을 만족하는 2x의 값은 뭐 있죠? 제곱수 찾는 겁니다. 제곱수. 20보다 크면서 200보다 작은 제곱수.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까지. 14의 제곱 196이니까요. 괜찮겠어요? 네. 그럼 이게 얘도 유리수가 되는 x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그럼 위의 x는 몇 개인가요? 위의 x는 몇 개죠? x가 두 자리 자연수이며 두 자리 맞나요? 맞고요. 두 자리 맞고요. 두 자리 맞고요. 두 자리 맞고 두 자리 맞고 두 자리 맞습니다. 위에 있는 x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밑에는 2x가 이렇잖아요? 그럼 x는 여기다 2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건 2x 값이 x 값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x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다 2로 나눠. 근데 문제는 홀수는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아니지. 25를 2로 나눠봐야 어차피 x는 2분의 25. 2분의 25는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홀수는 다 지우셔야 돼요. 홀수 지우고, 홀수 지우고, 홀수 지우고, 홀수 지우고, 홀수 지우고, 홀수 지웁니다. 그럼 여기 x는 6의 제곱을 2로 나눈 값. 얼마인가요? 18. 36을 2로 나눈 값. 그 다음은 어쨌든 뭐 굳이 계산하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2분의 6의 제곱, 2분의 8의 제곱, 2분의 10의 제곱, 2분의 12의 제곱, 2분의 14의 제곱. 맞습니까? 네. 이거 두 자리 자연수 맞나요? 네. 그럼 x가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두 자리 자연수 맞죠?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얘 두 자리 자연수. 얘 두 자리 자연수. 그럼 밑에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됐습니까? 그럼 총 몇 개? 위에 6개, 밑에 5개.
11개.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중에 11개가 유리수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 숫자 전체에서 11개를 빼내면 나머지는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리수 아닌 무리수인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몇 개죠? 90개. 이거 계산이 잘 안 되면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이제는 앞으로 이것도 자주 나올 내용이니까. 어떤 숫자와 x의 범위가 어떤 숫자 사이에 있어.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부터 쓸게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부등식의 정수의 개수 구하는 것. 첫 번째 유형. x가 세모보다 크거나 같고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네모 빼기 세모 더하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네모 빼기 세모 더하기 1개. 두 번째, 이렇게 된 유형이거나 또는 이렇게 된 유형일 때, 결론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가 붙었을 때, 그때 개수는 네모 빼기 세모 개. 세 번째 유형, 둘 다 등호가 안 붙어 있는 케이스, 정수의 개수는 네모 빼기 세모의 1 뺀 개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느 케이스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2번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둘 중에 하나의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전체 개수는 100 빼기 10개 빼기 유리수가 되는 조건 11개. 그럼 몇 개인가요? 79개. 90 빼기 11이니까 79개가 정답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 같은 수직선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랍니다. 점 P에 대응하는 수가 3-루트2이고 AC, AQ, BD, BP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점 Q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점 P에 대응하는 숫자, 점 P가 일단은 힌트죠.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가 3-루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리수의 숫자를 정할 때 이렇게 했었죠? 여기 기준에 네모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 위치에. 근데 이만큼의 막대기가 있다 칩시다. 이만큼의 막대기 길이가 세모예요. 근데 이렇게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원의 형태로 돌아서 여기 점을 찍어요. 이 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입니다. 반대로 원의 형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네모보다 세모만큼 작은 수니까 네모 빼기 세모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P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점 B에서 온 겁니다. 점 B에서. 그럼 여기 있는 점 B에 이건 방법이 두 가지죠. 근데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루트1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위치상 이게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이고 이 길이가 얼마죠? 피타고라스.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 길이 1, 이 변 길이 1. 그럼 여기는 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x제곱은 2, 제곱해서 2가 되는 2의 제곱근 중에 길이니까 양수값, x는 루트 2.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이 위치는 당연히 3이 될 겁니다. 3에서, 이 위치죠. 3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넘어간 거니까 이 위치는 3-루트 2. 그래서 점 B의 좌표가 3. 이 길이는 루트 2. 그럼 따라서 점 A 좌표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겠죠.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2에서 이번에는 이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럼 이 위치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점Q에 대응하는 숫자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20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각각 삼각형 ABC를 그려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놨죠. AP와 PB, AP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오타 같은데요? AB겠죠. 네, AB로 바꾸세요. AP와 PB가 같을 수는 없죠. AB와 PB가 같은 겁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오타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점 P를 정했을 때 점 P에 대응하는 숫자를 A라고 하자. 그럼 이것도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막대기가 여기서부터 온 거고 이 막대기의 중심이 0에 있죠. 그럼 이 P는 0보다 이 길이만큼 왼쪽에 있는 숫자니까 0 마이너스 이 길이를 찾아야 돼요. 이 길이.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제 피타고라스죠, 얘도.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변 길이는 3, 이변 길이는 2. 이변 길이 만약 x라고 하면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3. 따라서 x제곱이 13이니까 x는 13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숫자 루트 13. 그럼 이 길이가 x인데 그럼 이만큼도 x가 되겠죠. 얘가 루트 13이면 얘도 루트 13이죠. 0에서 루트 13만큼 왼쪽에 있는 숫자 0 마이너스 루트 13. 그러므로 점 P의 위치는 마이너스 루트 13이 된다. 여기 대응하는 숫자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대응하는 숫자를 지금 A라고 불렀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그리고는 A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수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마이너스 루트 1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13이 왼쪽에 있는 수야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는 숫자야? 마이너스 루트 13이 더 왼쪽에 있는 숫자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9보다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루트 16인 4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이에 껴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마이너스 3, 이 위치는 마이너스 4, 그 사이에 껴있는 대략 숫자가 얼마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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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문제는 이 사이에 있는 수를 찾는 거예요. 두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 사이니까 당연히 양쪽 끝값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사이를 말할 때는 양쪽 끝값은 빼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있는 뭐 자연수 그럼 없잖아. 그렇게 1과 2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이는 양쪽 끝값을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찾는데 마이너스 루트 10은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10. 네, 사이에 있는 숫자가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 3a 플러스 2 a의 3배 더하기 이거 계산 잘해야 된다. 봐봐. 자리를 좀 위로 올릴게요. 여기는 어차피 다 계산했으니까 a 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네, a 값만 보이면 되니까 니은 3a 마이너스 3 루트 13 플러스 2 그렇죠? 근데 계산이 안 되네.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숫자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루트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3의 제곱이 되죠? 네, 3의 제곱. 그럼 얼마인가요? 9 곱하기 13 117 플러스 2 이 뜻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117이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의 숫자예요? 이게 제곱수를 찾아야 돼요. 117을 끼고 있는 제곱수 2개. 루트 117은 루트 100인 10보다는 크지만 루트 121인 11보다는 작지. 그럼 여기 음수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117은 마이너스 11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0보다 작네. 대략 얘는 마이너스 10점 얼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2를 더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8점 얼마가 되겠지. 이 숫자가 여기 안에 있습니까? 너무 많이 지나가지 않았나요? 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점 얼마에서 마이너스 2까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마이너스 3점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점으로 가야 되는 숫자들인데 마이너스 10점은 마이너스 8점은 너무 많이 갔잖아.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니다. 디귿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면 여기 있지 않을까요? 네, 얘도 아니네요. 그 다음 a 플러스 0.5 아까 a가 대략 어디였죠? 마이너스 3점 얼마 됐니? 헷갈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숫자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이 범위에 있는 수를 x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1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숫자, 그 숫자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지. 이해돼요? 거기다 0.5를 거기다가 이게 a 거기다가 아니 a군요. 미안합니다. a를 직접 썼죠. a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루트 13이지. 마이너스 루트 13에 0.5를 더한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루트 13이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지만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죠. 여기 있는 숫자잖아.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13. 됐니? 거기다 0.5를 더해요. 여기다 0.5를 더하면 마이너스 3.5 a 플러스 0.5 마이너스 2.5 그럼 이 숫자는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네. 마이너스 3점 얼마니까. 가능하겠죠? 네.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아놔서 그렇지 실제로 마이너스 3점 얼마에 0.5를 더하면 기껏해야 마이너스 3점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점으로 가겠죠. 0.5가 더 덧셈된 거니까 마이너스 3점이나 마이너스 2점으로 가게 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네, 맞겠죠. 어차피 얘보다는 커졌잖아 숫자가. 얘보다 0.5만큼 커졌지. 그럼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는 얘기야. 됐니? 근데 기껏해 얘는 마이너스 2.5를 넘어가지는 않는 숫자잖아. 그럼 마이너스 2번은 당연히 왼쪽에 있는 숫자겠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숫자요. 리을은 맞는 답입니다. 미음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미음 3분의 A 아까 마이너스 3점 얼마였던 A를 3으로 나눠요. 거기다 2를 더해. 그럼 얘는 약분하면 대충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0점 얼마가 되겠죠? 이 정도는 그냥 근사값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있나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숫자는? 답이 아니죠. 마지막 비읍 여기다 쓸게요. 비읍 마이너스 3점 얼마 숫자에서 2를 빼요. 걔를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점 얼마잖아요. 얘를 나누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 기껏해야 마이너스 1점 얼마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0점 얼마로 가겠죠. 아니죠. 그냥 얘는
그냥 0. 마이너스 0.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은 낼 수 없겠네요. 마이너스 0. 얼마. 여기는 여기쯤에 있잖아요, 또? 대략? 네, 이것도 아니겠네.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약간 근사값이나 적당한 위치를 좀 찾아서, 뭐, 혹은 또 필요하다면 부등식을 좀 이용해서, 뭐, 그때그때마다, 풀이가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부등식을 다 풀어도 괜찮긴 한데, 너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식이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어떤 경우는 부등식 풀고, 적당히 어떤 경우는 적당히 숫자를 때려 집어넣어서, 근사값을 찾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루트 소수는 루트 분수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루트 10분의 8 약분하면 루트 5분의 4 유리화를 하겠죠? 루트 5분의 루트 4 루트 5분의 2 루트 4는 2랑 같으니까 유리화 루트로 곱한다. 루트 5를 곱한다. 5분의 2 루트 5 근데 얘는 루트 5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찾으라는 뜻이니까 5분의 2 루트 5 라고 쓰면 여기 있는 게 K값이네요. K값은 5분의 2가 된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유리수 AB에 대하여 저걸 구해라. 역시 루트 1의 소수죠. 루트 1의 분수로. 루트 100분의 125 괜찮습니까? 약분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쪼개 놓는 것도 괜찮은데 약분이 되면 약분합시다. 이거 25로 약분되지 않을까요? 루트 4분의 5 쪼개면 루트 4분의 루트 5 근데 분모가 2잖아요. 이건 유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 케이스는 루트 5 밑에 있는 유리수값 찾는 거니까 A값은 2 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은 3루트 3분의 루트 2 유리화를 하시오. 루트 3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면 3이죠. 3, 3은 9분의 루트 6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래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이게 위에 있는 것처럼 루트를 유리화해서 바깥에 있는 유리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이걸 전부 다 루트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얘마저도 루트에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루트 9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가운데 점은 곱셈을 생략한 겁니다. 그럼 곱셈이니까 루트 27분의 루트 2가 되고 분모 루트, 분자 루트는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는 하나 모으는 걸 원하니까 27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B값은 27분의 2가 된다. B분의 A를 계산해라. B분의 A. 풀이법은 두 개다. A 나누기 B. A가 2 나누기 27분의 2. 그럼 2 곱하기 2분의 27. 약분하면 27.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접 집어넣는다. A값이 2. 그 다음에 분모값은 27분의 2. 복잡한 분수죠? 얘가 복잡해진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 27 때문입니다. 분모에는 27을 주기 위해서 분모에다 27을 곱해요. 그럼 분자도 27을 곱한다. 약분한다. 2는 약분되고 지워진다. 정답은 27.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분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다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면 전부 다 보통은 루트라는 제곱근표를 이용하려면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는 루트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99.9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한 자리, 정수 두 자리. 근데 여기는 어느 누구도 정수 한 자리나 정수 두 자리가 아니죠. 그럼 다 변형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루트 0.0194 저걸 분수로 바꾸면 루트 소수는 루트 분수로 만분의 194 그럼 루트 만 루트 194죠? 루트 만은 루트 100의 제곱 분의 루트 194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괜찮아. 얘는 또 루트로 바꿔 나올 테니까. 근데 얘가 제곱근표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얘를 변형해도 괜찮긴 한데 숫자 너무 커지니까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걸 마무리해 본다면 100분의 루트 194라 루트 194의 값만 찾으면 돼요. 그럼 다시 루트 194는 둘 중 하나죠. 루트 1.94 곱하기 100 하거나 루트 19.4 곱하기 10 하거나. 근데 밑에 건 안 한다고 그랬지. 밑에 걸로 하게 되면 루트 19.4의 값도 제곱근표를 보고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10도 찾아야 돼요. 루트 10도 제곱근표를 보고 찾아야 돼요. 루트 10.0을 찾아야 되겠죠. 10.0. 근데 여기는 19.4가 나와 있지도 않거니와 루트 10도 지금 책에 안 나, 여기 표에 없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루트 1.94 곱하기 루트 100은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겠죠. 근데 1.94가 여기 있어요. 1.94 여기 있네요. 1.393 얘는 이걸 못 쓰니까 1.393 곱하기 10 걔를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약분되고 정답은 0.1393 결론은 표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값입니다. 기억은. 2번 루트 0.195 루트 1000분의 195 근데 루트 1000은 보기 좋지도 않거니와 루트 195를 찾을 수 없잖아. 또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거든. 얘는 약간의 변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둘 중에 하나요. 0을 하나 더 붙여서 만을 만들든지 아니면 0을 하나 더 빼서 100을 만들든지. 만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분모에 10 곱했다는 얘기니까 분자가 1950이 되는 거죠. 좀 안 좋죠. 분모는 좋아졌지만 분자가 별로 안 좋죠. 근데 반대로 여기를 1000을 100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걸 분모를 10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자도 10으로 나누면 19.5.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를 근데 얘는 루트 19.5를 찾아야 되잖아. 루트 19.5를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요? 여기서는 못 찾죠. 이 표가 이 안에 있는 숫자 범위긴 해서 19.5를 찾을 수는 있는데 표 안에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 표에 안 나와 있잖아. 이 제곱근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어진 제곱근표에는 19.5가 없기 때문에 얘는 구할 수가 없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럼 3번, 4번, 5번은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얘는 루트 빨리 합시다. 1000분의 400이 그럼 얘도 0을 하나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럼 루트 100분의 40.2 루트 100은 제곱수니까 괜찮고 루트 40.2만 나오면 돼요. 여기 있네요. 40.2 여기 있네요. 걔를 10으로 나눈 겁니다. 정답은 0.6340이 정답이라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루트 186은 루트 1.86 곱하기 루트 100 루트 100은 10이니까 1.86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1.86 여기 있어요. 1.364 거기다 10 곱하면 13.64 얘는 표를 봐봐. 40단위는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41점으로 가야 되겠죠. 41.3 어차피 이 표를 이용할 거니까 4.1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41점으로 가라는 얘기야. 보나마나. 그럼 뒤에 있는 자리가 10의 거듭제곱 중에 짝수로 맞춰지냐 묻는 겁니다. 41.3으로 가게 되면 이거 얼마를 곱해야 돼요? 만을 곱해야 되죠? 네. 만에다가 40.3을 곱하면 41만 3천이 되니까. 그럼 얘는 루트 41.3에다가 100 곱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여기 있고요. 41.3. 그러다 100 곱한 거니까 642.7이 정답이 되겠죠. 다 구할 수 있는 답입니다. 직육면체 가로가 4, 높이가 4, 그 다음에 가로가 4, 세로가 4, 높이가 4루트 2인 직육면체에서 A값과 B값을 구하는데 A값은 어디를 먼저 모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봐야 돼요. 정사각형이네요. 가로 4, 세로 4 A, B, C, D 여기에 BD 길이가 지금 문제상 A값입니다.
그럼 여기 A, 그럼 이만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A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32. 됐어요? 그럼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인데 변의 길이니까 루트 32. 또 괜찮고, 아니면 루트 32는 루트 16 곱하기 2니까 4의 제곱 곱하기 2예요. 4 루트 2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필요한 대로 뭐 두 개 중에 어떤 게 필요하면 둘 중에 아무나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B값을 구하시오. 근데 B값은 좀 어려워요. B값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림상. 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필요해요. 이 그림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길이는 책에 나오죠? 높이 4루트 2예요. 이 길이는 누구랑 같죠? 얘랑 같잖아요. A값. 아까 A값이 얼마냐면 얘입니다. 4루트 2. 이게 B거든요. 그럼 B의 제곱은 4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루트 2의 제곱. 16 곱하기 32 더하기 32. 64. 그럼 B제곱 64니까 B값은 8. 따라서 A분의 B값을 계산하시오. 얘보다는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 얘가 좀 나을 것 같아요. 4루트 2분의 8. 약분하면 1, 2. 유리와 루트 2, 루트 2. 분모는 루트 2의 제곱, 2분의 분자는 2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2가 남는다. 2번이 정답이다. 인데, 자, 여기서는 답을 구하는 과정도 이랬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이용해서 웬만하면 공식 하나를 외웁시다. 무슨 공식인가요? 그러면 이런 직육면체가 있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에 가로가 A, 세로가 B, 높이가 C라고 합시다. 됐니? 일단 이거부터 직사각형 가로가 A, 세로가 B.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루트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이게 대각선의 길이에요. 한글로 쓰게 되면 루트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 가로의 제곱 더하기 루트 세로의 제곱. 놓으시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돼요. 이 과정이 좀 전에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계산할 때 한글로 쓰게 되면 루트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공식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외웁시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여기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례 안 된다면 계산됩니까? 안 되죠. 실례 안 된다면 계산됩니까? 됩니다. 같은 종류인 동류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루트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흐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2 루트 5 더하기 3 루트 7 덧셈이 될까요? 덧셈이 안 됩니다. 같은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루트가 2개, 얘는 루트 7이 3개. 그럼 같은 종류들이 아니잖아. 붙일 수가 없다는, 그 개수를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가능해요. 2 루트 5 더하기 3 루트 5. 얘는 루트 5 더하기 루트 5가 2 루트 5죠.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5. 이게 3 루트 5예요. 구구단의 원리죠. 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3번 더한다. 그 수에 3을 곱한다.
결론은 루트가 몇 번이 총? 5번. 5루트 5.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가 문자식에서 동량인 것끼리는 더하기 빼기 되고 동량이 아니면 덧셈 뺄셈을 안 하듯이 루트일 때는 같은 루트끼리는 덧셈을 하고 같은 루트가 아니면 덧셈 뺄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뭐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같은 루트끼리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3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5루트 3. 답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같은 루트끼리 모읍니다. 이렇게. 그럼 3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같은 루트끼리 모읍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루트 3. 정답은 5루트 2 마이너스 9루트 3. 이렇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저기는 루트 2를 x처럼 루트 3을 y처럼 생각해 보시면 결론 정답이 5x-9y가 되는 그런 꼴과 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배운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짝만 잘 잡아주면 돼. 약간 동리학 느낌으로 짝을 잘 잡아주는구나. 근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18. 잠깐만요. 루트 32 마이너스 루트 18. 그러면 이건 같은 루트가 아니잖아. 그럼 동량이 아닌 거지, 느낌상. 그럼 계산이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계산이 됩니다. 같은 루트야 계산이 된다면 더하기 빼기는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루트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배우니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 먼저 배우니까 이거 변형이 되거든. 얘는 루트 16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얘는 루트 9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앞에 거는 4루트 2 빼기 3루트 2. 정답은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같은 루트가 아니지만 루트 안에 제곱수를 끼고 있다면 그 제곱수까지 완전히 다 표현을 마무리하고 도 같은 루트가 아니야. 그러면 계산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표현을 해봤더니 이거 알고 보니까 같은 루트로 표현이 되네. 루트 32는 4루트 2로 루트 18은 3루트 2로 이거 계산이 되는 거구나.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라도 계산을 하셔라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358번 이런 359 이런 것들이 같은 루트처럼 안 보이지만 이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변형해서 같은 루트끼리는 모아서 계산하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죠. 크게 다르잖아요. 루트 분배하시고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나눗셈 같은 거는 우리가 규칙이 3가지잖아. 첫 번째, 직접 나눗셈 한다. 두 번째, 안 되면 분수로 표현한다. 안 되면 역수로 계산한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4x 마이너스 8y 나누기 2해라. 그러면 직접 분배되냐? 직접 분배된다. 그럼 직접 분배하는 거죠. 근데 같은 유형인데 d가 나누기 3이에요. 직접 나눴으면 됩니까? 안 된다. 그럼 이제 분수로 바꾸죠. 3분의 4x 마이너스 8y. 근데 같은 식에 나누는 식이 마이너스 4분의 3 아유 진짜 직접 나눴으면 안 되죠? 그렇다 분수로 쓰기에는 분수분의 분수가 되잖아? 좀 모양이 안 좋지? 이럴 때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배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직접 나눴으면 됩니까? 되죠. 직접 나눴으면 됩니까? 되네요. 그럼 직접 나눴으면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루트 40이 나누기 루트 6. 루트 7. 루트를 씌운 상태로. 그 다음에 루트 18 나누기 루트 6. 루트 3. 루트 씌운 상태로. 뺄셈 됩니까? 안 되네요. 이거 변형도 안 되는 숫자고. 그래서 이 자체가 답이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실수의 대소관계.
우리 앞쪽에서 루트의 대소관계 하지 않았나요? 했잖아. 기억 안 나? 이런 거. 4가 커요? 루트 15가 커요? 실수끼리 대소 비교. 잘 안 되네? 루트 16, 루트 15. 아, 이쪽이 크구나. 이쪽이 크다. 이런 거 했잖아. 근데 또 왜 대소 비교를? 왜 또 하고 있는 거죠? 앞쪽에서는 간단한 숫자의 대소 비교라면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다항식 형태로 덧셈 뺄셈으로 여러 개 항이 모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단순 단항에 대한 대소 비교는 했는데 다항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비교하는 파트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5-루트 10과 2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그러면 일단 이게 그렇잖아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5가 루트 25니까 이거 다 루트 씌우라는 얘기인가? 얘도 루트 씌울까? 이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계산이 됩니까? 같은 루트의 뺄셈이 아닌데 루트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른 루트의 뺄셈이라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숫자의 크기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완벽하게 더 루트를 씌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루트는 씌웠지만 둘이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수와 이 수와 직접적으로 이제 대소 비교가 좀 어려운 거야. 그때 쓰는 방식은 이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꼭 정해지진 않았, 누가 더 우선이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근사값을 구합니다. 근사값이 뭐죠? 대충값. 대충 이 정도 됩니다. 라는 대충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 방식을 많이 쓰죠. A에서 B를 빼봐서 그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0과 같으면 A와 B는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큰 거고 이 방식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1번으로 대충값 대충값이 뭐냐면 5-루트 10 5-루트 10의 대략적인 근사값을 구하는 거예요. 루트 10은 루트 9보다는 크지만 루트 16보다 작지 않나요? 왜 이 두 수가 필요하냐면 얘네 둘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거든. 루트 9는 3과 같고 루트 16은 바로 연속하는 4라는 자연수가 같다 보니까 정확히 루트 10이 이 두 수 사이에 끼어있는 대충 3. 얼마 얼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 얼마 얼마가 남겠지. 그럼 이 숫자는 1. 얼마 얼마고 여기 있는 숫자는 2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네.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충값을 계산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등식의 의미를 통해서 그럼 앞수를 A로 보고 5-루트 10을 A로 보고 뒷수인 2를 B로 보시는 겁니다. 빼보겠다는 얘기죠. 빼보게 되면 5-루트 10 -2니까 이게 3-루트 10이 돼요. 물론 이게 계산되진 않습니다. 얘는 루트 9고 얘는 루트 10이라 계산은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뒤에 루트 10이 앞에 있는 루트 9보다 더 큰 숫자잖아.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 이 값이 음일 거는 확실하네. 그럼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되었다. 그 얘기는 B가 더 크다. 따라서 이쪽 숫자가 5-루트 10보다는 2가 더 큰 수가 된다. 이렇다는 얘기죠. 방법은 두 가지. 뭐가 더 낫다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숫자 계산이 좀 수에 대한 그 감각이나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근사값 위주로 주로 이제 저쪽 위주로 많이 하시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풀고 싶은 분들은 이제 뒤쪽 걸로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두 개를 적절히 잘 섞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대충 숫자 계산하는 경우도 괜찮지만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잘 섞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요. 나머지 목요일까지 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또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 연산형 문제를 묻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 건 없어요, 솔직히. 문제만 뭐 많지 실제로는 할 만하니까요. 네, 목요일까지 여기를 좀